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방전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의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군이 쿠두스군 지도부를 타격하기 위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주재한 이란 영사관을 공습한 이후 이란은 보복 차원의 진실의 약속 직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 본토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직접 타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5차 중동전쟁까지 확전될 우려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12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로켓 40여 발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쏜 것을 시작으로 13일에는 이란이 이스라엘 기업인 소유 선박을 납포하였으며 그날 밤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란의 발사체 중 99%를 격추시켰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들을 뚫고 피해를 입힌 이란제 미사일도 존재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동 무장단체들이 사용하는 까삼 로켓을 쏜 것 아니냐 하시지만 까삼은 최대 사거리가 70km 이내로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1000km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사용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적이 일개 무장단체가 아니라 세계 군사력 순위 18위인 이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죠. 실제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300여 개 이상의 발사체 중 드론이 185대, 탄도미사일 110기, 순항미사일 36기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발사 지점은 대부분 이란이었으며 이 밖에 이라크, 시리아, 남부 레바논 등에서도 발사됐는데 이라크 밤하늘에 이란의 샤이드 136 드론이 날아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X에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퇴역장군 아모스 야들린에 따르면 이란제 드론에는 각각 20kg 폭발물이 장착되어 있다고 했죠. 문제는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협 속에 세계 경찰 미국은 그저 손 떼고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에서 이러지마 제발만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을 향한 어떠한 공격 직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또 하나의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아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란의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체적인 방공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방공망을 구축한 국가인데요. 특히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방공망은 높은 요격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습에서 이란제 발사체를 요격하는 모습이 일반 시민들에 의해 촬영되었는데 마치 돔에 닿자 소멸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국산 방공체계뿐만 아니라 에로-23, 패트리어트, 사드까지 서방 최고의 방공자산을 구축했으니 이란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입니다. 바로 사우디와 UAE, 카타르 그리고 쿠웨이트 등 국가들이죠. 아이언돔의 뛰어난 성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른 국가가 실제 운용하기까지는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일단 비싸죠. 어느 정도냐 하면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의 운용을 위해 미국의 예산 지원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당장 개발 비용까지 모두 미국의 원조를 받고 시작한 것을 보면 미국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감히 굴릴 생각도 못했을 것이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산유국 중동 국가에게 돈이 대수겠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경제성을 떠나서 수출 승인이나 통합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일단 아이언돔은 주변 이웃국들에게 수출된 전례가 없으며 아이언돔을 도입했던 미군에서는 자국 방공망과 아이언돔을 통합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서방제라 할지라도 대공미사일 체계 하나를 기존 방공망에 통합시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며 수출 사례가 극히 적은 아이언돔이라면 당연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이 같은 문제로 한국에서도 아이언돔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자체적인 MD 구축에 나선 것입니다. 그럼 사우디나 UAE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좁혀지는데요. 그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장비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사드, SM 시리즈와 같은 방공체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외 중동 지역의 수출을 꺼리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스라엘군의 질적 우위를 보장해주는 법안, 중동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 문제로 인해 의회 승인의 불발, 원유 생산에 따른 딜의 일부분이 된 방산 거래로 인해 손쉽게 미국산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중동입니다. 특히나 사우디아 같은 경우는 그토록 어렵게 구한 미 패트리어트가 2019년 무장단체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에 의해 허무하게 뚫려버리면서 신뢰도가 추락한 측면도 존재하죠. 포대 하나당 1조 3천억 주고 6개 포대를 구입했는데 아람코 원유 시설이 허무하게 폭발해버렸으니 뭐 말 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급한 중동 지역 방공체계 구축에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동북아의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2가 UAE 35억 달러 수출에 이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32억 달러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는데요.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통해 4조 2,500억 규모의 천궁2 사우디 수출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이 시작돼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천궁2는
ADD 안흥 시험장에서 10여 차례의 시험 사격을 거쳐 100% 명중률을 기록하였고 2021년 7월에는 UAE 공군 관계자들이 직접 참관한 자리에서 대탄도탄과 대항공기탄 요격 시험에 모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격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으로 이스라엘과 유럽은 미국과 합작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 등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합작으로 개발했다면 이번 중동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했었겠죠. 특히나 UAE와 사우디는 한국판 사드인 LSM 도입에도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방공망은 체계로 불릴 만큼 시스템의 호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격하는 미사일의 고도에 따라 각기 요격 체계들의 호환이 필수적인데요. 즉 서방제 패트리어트와 함께 러시아의 S-300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우디나 UAE가 러시아제 방공체계는 아예 도입 목록에도 올리지도 않은 것이고요. 즉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천궁 M샘을 구입했으면 한국형 사드인 LSM의 추가 구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KA-MD를 콕 집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대중의 모습을 공개한 LSM은 2023년 5월 30일 다기능 레이더의 표적 탐지, 추적 능력에서부터 정밀 유도를 통한 실제 요격에 이르기까지 LSM 체계의 핵심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종합 유도 비행 시험의 전체 과정이 공개되었고 요격 미사일이 계획된 목표 고도에서 표적 미사일을 명중시켜 이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탄도탄 요격 성능의 기술적 성숙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년대 후반쯤 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죠. LSM이 다른 서방제인 에로우나 사드와 달리 고유히 갖고 있는 특징은 대탄도탄과 대항공기탄 모두 우수한 요격률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 개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KA-MD의 기술 기반은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았고 미국산 장비와의 호환을 통해 체계화되었으며 한국형 방공망이라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즉 러시아와 미국 장비가 지닌 특성을 한데로 모은 것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러시아산 방공망의 특징은 미국의 스텔스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공기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산 방공망의 특징은 러시아의 강력한 탄도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대탄도탄을 요격하는 데 중점을 두죠. 시작은 러시아 기술이나 개발을 통해 서방 체계로 완전히 탈바꿈한 한국의 LSM은 천궁까지 이어져 온 러시아 방식의 콜드 런치에서 현재 한 런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MD의 국산화율은 천궁 90%, LSM은 95%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특히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던 축출력 기술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며 한국이 지닌 기술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우디와 UAE 수출로 이어진 것이죠. 한국의 자체적인 방공체계 구축은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미사일 위협에 놓인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인데요. 이란 이스라엘 대치 속 미국에 대응해서 할 수 있듯 자주 국방만이 결국은 자국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통해 밥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쏘는 중단거리 미사일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40년 넘게 주력으로 사용했던 액체연료 방식이 아닌 새로 개발한 고체연료 방식 추진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연료를 미리 주입한 후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방식은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해 핵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훈련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라이바 러시아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최근 중국이 본토 두 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UK 핵폭격기를 동원해 오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미사일 투발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내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한반도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죠. 이에 미국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실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영내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세계 국가들이 누구와 협력할지 여부는 각 주권 국가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알아서 헤쳐나가라.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핵 위협과 북한의 대남 도발이 동시에 전개될 경우 한반도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핵탄두를 포함한 대량 공격을 받을 가능성까지 존재하기에 한국군 자체 핵무장만이 유일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미국 상원의원들은 드디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견해도 내비쳤는데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곧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위협에 대한 진정한 억제력은 핵을 보유할 때 가능합니다. 군축으로 욕먹고 있는 영국도 지금 하는 소리가 공격받는다면 기꺼이 핵 버튼도 누르겠다고 하고 있으니 핵은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억제 수단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손떼고 있는 미국이 과연 서울을 위해 뉴욕을 포기할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억제력은 힘에서 나온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